그럼 먼저 대한의료협회 타경단 제1 부회장님께서 오늘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운영이 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의사수 부족으로 인해 의사는 간호사에게 불법 진료를 강요하고 병원장과 의사는 의료기사나 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의료기사와 약사의 업무를 강요하는 불법이 수시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불법에 대한 관리 감독의 직무를 수십 년째 방기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병원장,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적반하장격으로 간호법이 의료협업을 저해하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거부권을 건의하는 망령된 짓을 자행하였습니다. 간호사 준법 투쟁은 불법이 난무한 현행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자 간호법에 대한 가짜 뉴스와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맞서는 저항 운동입니다. 그러나 간호사 준법 투쟁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준법 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겁박, 직종 간 배타적 분위기 유발로 준법 투쟁 방해, 그리고 의료기관 경영자에 의한 고용 위협까지 의료기관은 준법 투쟁을 하는 간호사들의 인권조차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준법 투쟁 현장 실태 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가 불법임을 알고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이를 알고도 묵인해 오면서 준법 투쟁을 하는 간호사들을 오히려 범법자 취급을 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회원의 권익 보호를 우선으로 하되 의료기관 불법 행태를 근절하고 보건복지부 직무유기를 규탄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행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대한간호협회 준법투쟁 관련 3차 방향과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협회 홈페이지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 변호사단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료기관이 신고되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는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되는 우리 회원이 신고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과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 보호 등을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둘째, 불법 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불법 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입니다. 셋째, 불법 진료 거부, 준법 투쟁을 하고 있는 간호사에게 신분 또는 인사 등 고용노동 관련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위해를 가한 의료기관을 신고하여 우리 회원인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간호법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간호사 준법 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으로 인해 이런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된 보건복지부 장 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간호협회는 불법 진료 근절을 위해 공공의대 설치 및 의대 정원 확대, 법정 의료 인력 기준 위반에 대한 의료기관의 조사, 보건의료 인력 업무 체계 명확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간호사 준법 투쟁을 통해 간호법에 대한 가짜 뉴스와 간호법 거부권의 부당성에 대해서 계속적인 국민과의 소통을 이어갈 것이며 다시 간호법 재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협회는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를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 너 지금부터 간호사 준법투쟁 진행 결과 발표 2차 기자회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간호사 준법투쟁에서 큰 카테고리는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 지난 5월 18일부터 운영해온 불법진료신고센터의 운영 현황과 준법투쟁 현장의 실태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호사 준법투쟁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5월 18일 전국 1,800여 개 의료기관에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 간호협회가 간호사 준법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걸 참여해달라 독려 요청을 하였고, 똑같이 협회 등록 회원과 간호 대학생에게 불법 진료 신고센터에 참여해달라는 문자 발송,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의료기관에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에게 불이익 또는 부당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5월 24일 1차 기자회견이 있었고, 이후 현장 준법투쟁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조사를 하였고, 금일 2차 진행 결과에 대해서 기자 간담회가 있습니다. 불법진료신고센터의 운영 현황입니다. 불법진료신고센터가 지난 5월 24일 기자회견 이후에 멈췄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신고센터에 신고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14,234명이 신고한 상황이고, 역시나 구체적인 행위는 처방 및 기록 그리고 검체 채취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당시 저희가 이 간호사가 수행하면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기초자료는 마련은 하였지만, 이후 근거법 또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명확히 간호사가 수행을 했을 때 이는 불법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처방 및 기록은 의료법 그리고 관련된 약사법,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서 현재 이 업무를 했을 때 간호사가 분명히 불법이 되는 것을 명확히 저희가 근거를 마련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 불법 진료를 지시한 병원의 신고 건수입니다. 서울에 64개의 병원이 들어왔고, 64개의 병원에서는 총 2,402건이 불법 진료를 지시했다라고 신고 건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해서 서울부터 제주까지 총 8,467건이 불법 진료를 지시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라고 신고가 된 상황입니다. 다음입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수행한 이유가 무엇이냐 해서 당시 1차 기자회견 때는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는데, 이후 계속 지속적으로 신고된 곳에 보면 병원의 규정 그리고 관행, 당연한 문화 그리고 업무상 위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준법투쟁의 그 이후 현장의 실태 분석을 다시 하였습니다. 이렇게 불법 진료에 대해서 현장에서 불법 진료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있어서 참여를 하고 있는가에서 답변자 중에 51%가 참여하고 있고 49%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왜 참여를 못하는 것일까? 사실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병원에서 준법투쟁 참여 방법에 대한 정보 안내가 없어 자세히 알지 못한다입니다. 그 준법투쟁 타임라인에서 1,800여 개 의료기관에 분명히 공문을 보냈고, 준법투쟁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와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장은 이를 간호사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의료기관의 간호사들은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준법투쟁으로 인한 의료기관 내 불이익 및 부당대우 등이 두려워서 하지 못한다입니다. 불이익을 줄 것이라 겁박을 하고, 그리고 직종 간의 배타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준법투쟁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법투쟁으로 그런 받은 불이익은 무엇이냐라고 조사를 해본 결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참여자에 대한 배타적인 분위기, 그리고 간호 업무의 추가 업무, 데스크나 아니면 의료기기, 준법투쟁을 해서 너가 체열을 하지 않는다면 의료기기, 인퓨전 펌프 같은 의료기기를 닦아라 라는 오더가 있었고, 급기야는 고용의 위협까지 있었습니다. 사직의 권고가 있었고, 무급휴가 그리고 부당해고 건수가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해서 병원의 조직적인 간호사 준법투쟁 방해 행위가 무엇이 있었는지,
준법투쟁의 불법진료신고센터와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의 불법 진료행위 거부, 그리고 정당한 요구에 의료기관 장은 업무나 고용상 위력에 의해서 겁박을 준다는 겁니다. 해서 직종 간의 갈등과 마찰이 자주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애로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줄었으니 간호사를 줄이겠다 압박하면서 무급휴가, 부당해고, 사직을 권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법투쟁 참여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의료기관의 협박으로서 간호사를 따로 불러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신고된 사례를 저희가 간단히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스스로 간호사가 환자 체열을 거부하자 거기서 교수가 인턴에게 중환자실 체열은 절대 하지 마 하면서 간호사들에게 법대로 해보자면서 겁박을 하였고, B 종합병원에서는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야 한다고 간호사를 겁박하면서 하던 일 계속하고 하는 일 안 할 거면 나가라고 했다라고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기타 신고입니다. 모 병원에서, 지방의 모 공공병원에서 의료기관장이 의사가 시키면 뭐든지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을 간호 기록에 기록해두면 격리실에 간호사를 가두고 30분간 갖은 욕설과 폭언으로 간호 기록을 지우도록 했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내에서 준법투쟁 핀버튼도 착용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고 또 다른 전산 시스템을 마련해서 어찌됐든 간호사가 처방을 내도록 하겠다라고 겁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더 이상 현장의 의료기관에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에 위협을 가하는 의료기관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해서 대한간호협회의 간호사 준법투쟁 3차 방향과 대응 전략에 대해 방금 성명서 기자회견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불법진료신고센터 통해 수집된 익명의 신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진료 지시기관과 세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진료 거부 준법 투쟁 시 의료기관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한간호협회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됩니다. 회원 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단을 통해서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데 회원의 비밀보장과 그리고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 보호를 최우선시할 것입니다.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시스템을 안내하고 회원들의 비실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문변호단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법 위반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관리감독기관에 신고할 것입니다. 의료인 면허 사항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그리고 해당 법인 또는 대표자를 고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분 또는 인사 등 고용관계의 불이익을 조치를 취하는 의료기관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된 신고를 해서 간호사들이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진료 지시를 방관하고 직역 간의 갈등을 수수방관하는 보건복지부에게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직무유기에 항의할 것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어떤 준법투쟁을 통해서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을 하는 이후에 배포된 자료에 나와도 알겠지만 간호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준법투쟁을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간호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거부권의 부당함을 알리면서 회원의 권익을 위해 끝까지 싸우면서 간호법 재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